자, 이 정권이요, 확진자 이 발표를 하는 방법을 살짝 바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발표하던 이 확진자 숫자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관 어제까지 총 5,621명, 아침, 저녁으로 집계를 내던 방식이 바뀌니까 좀 헷갈립니다. 어제 435명이 추가되어서 5,621명의 확진자, 사망자는 지금 3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구에 입원 대기자가 2,270명 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을 앓던 70대가 병원도 못 가고 대기 중에 집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은 중증 환자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평가 지수표를 만들어서, 제가 진작 그거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을 다 우선적으로 기저질환자를 중증 환자로 해서 입원을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자택에서 기다리다가 숨진 사람이 6명 나왔습니다. 자, 경증 환자 지금 2,000명도 수용이 지금 차질인데, 그 중에 582명만 정부가 경증 환자들을 연수원 같은데 이렇게 수용해서 치료한다라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0%밖에 못 들어간 거죠. 자, 지금까지 정부가 2,000명의 경증 환자를 기숙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넣겠다 했는데, 지금 정부가 확보한 이런 기숙사 연수원이 582명밖에 안 된다. 정부가 일하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니까 이게 긴급 명령이 필요해서 국가나 기업의 시설들을 다 징발해야 된다고, 또 민간 호텔이나 모텔도 징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모금이 이어진다, 시설에 대한 이 사용의 기부,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 하는데, 지금 중증 환자가 1,000명을 웃돌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현재 2,270명의 대기 환자 중에 중증 환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집에서 죽거나 대기하거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죽고 나면 정상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요, 확진 아버지가 입원 앞두고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로 알았는데 마음이 찢어진다. 임종도 작별 인사도 못한 불효자가 됐고 빈소 차렸지만 조문도 못 받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의 22번째 사망자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인데, 자, 보건당국이 지금 78세에 세 가지 질환을 앓던 이 사망자의 죽음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저께요, 이 보건당국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78세 조모 씨의 죽음을 이렇게 알렸는데요. 우리가 신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조모 씨의 죽음과 실제로 이 조모 씨의 가족이 느끼는 죽음의 차이는 크겠지요.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 보면 소설 패스트에 지금 한국의 우한폐렴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립되고 갇히게 되면 이제 불안, 공포, 절망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희망 고문에도 시달리고, 까닭없이 괴로워하거나 까닭없이 희망을 품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개인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면서 극도의 고독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고통과 관심이 획일화되고 타인을 향해 판에 박힌 감상이나 습관적인 감정으로 접근하게 되고, 자신의 하소연도 상투적이고 획일적으로
그냥 진부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 정부는 상투적 낙관론을 터뜨리고 또 사람들은 상투적 말씨를 쓰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 마음도 오락가락해지는 상태가 되면서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런 칼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왜? 죽음을 35명, 확진자를 무슨 5,621명 이렇게 숫자로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우암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자식들이 지금 이 부친의 죽음을 작별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비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외지에 살던 두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대구로 내려갔지만은 빈소를 차리기는 했지만은 조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자, 아들들이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우암폐렴이 있은 뒤에 전화를 했는데 매일 전화를 했는데도 그런데 이분이 교회도 안 나가고 사람도 별로 안 만나서 감염이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열도 안 났다는 거예요. 장기침만 조금 있다 했는데 지병이 있기는 했지만 부부가 탁구도 치고 괜찮았는데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짐작도 못하는데 3일날 오전에 통화를 했대요. 영남대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집에 누워 검사를 기다린다. 이렇게 했는데 오전 8시쯤에 엄마한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야기를 듣고 보건당국에 지병이 있는 고령자니 긴급히 입원시켜달라 요청해서 오후 6시에 대구의료원에 들어갈 거라 했는데 2시간 남기고 화장실에 가다 쓰러졌고 119 구급대가 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좀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지금 마음에 한이 됐고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이런 확진자 시신은 무조건 바로 화장입니다. 염이고 입간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4일 오후에 화장장으로 갔고 아들 둘이는 방호복을 입고 화장장에서 지켜봤고 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되어 있고 그래서 큰아들을 비롯한 가족 누구도 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엄마는 엄마대로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암폐렴의 사망자 기저질환을 밝히면서 지병이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기저질환 하는데요. 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의 한 15%는 기저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급사도 중요한데요. 마치 기저질환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11조 7천억 한대요. 뭐 야당이 반대도 안 합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황교안이가 가가지고 국민들 볼 때는 사과하라 경질하라 해놓고는 곧바로 비공개 가서 동의해 준 모양이에요. 문정권 들어서 4번째 추경입니다. 제 역대 정권들 많이 봤지만 매년 이런 대규모 추경을 하는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조 2천억 원 미리 다 써버린 돈을 이제 세금이 안 걷어지니까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넣고요. 그 중에서 소비 활성화에 3조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예산은 2조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역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비 진작 명목에 상품권을 뿌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집집마다 상품권을 갖다 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정부가 몇십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까지도 주네. 고맙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생계 의료비 수급 저소득층이 4인 가족 최대 3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137만 7천 가구에, 사람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지역 사람 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액은 가구 수가 가구에 몇 명이 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4인 가구는 35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4개월간 지급된다는 겁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급여의 30%를 또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월 급여가 100만 원짜리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가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하면 20만 원어치를 더 준다는 거예요. 더 주려고 별의별 머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인데, 자,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데 0에서 7세요. 수급자가 26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받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그냥 주고 그 외에 상품권도 더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1조 539억이 들어간답니다. 참 기가 차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어떻게 보니까 2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 한 4개월간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 병상이 부족한데 국가 지정 음악 병상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해서 300억만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추경은 명백히 총선을 앞두고 돈 부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해줘서 되겠습니까? 자, 아마 추경이 확정만 되면 이자들은 미리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추경 부분을 좀 늦게 이게 집행이 되더라도 그건 또 뒤에 딴 데서 메꿔 가지고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집행하겠죠. 자, 이런 총선용 섬심을 쓰겠다라는 것을 이 우한폐렴 추경에 얹고 정작 전 국가적인 지금 이 우한폐렴 위기에서 이걸 막기 위한 예산은 그 중에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어제 보면 정권이요 이제 일주일에 2장 정도로 이렇게 마스크 구매 한도를 둔다. 이제 한 개 가지고 한 3일 이상씩 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5개 팔던 거를 마스크를 이제 일주일에 2개 정도로 해서 중복 구매를 막는 준배급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료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마스크 전체의 구매 내용을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주말에도 가동하게 하고 군인력을 공장에 투입하고 전략물자처럼 마스크를 평소에 비축하겠다. 자, 이 전략물자 가지고도 시끄러웠죠. 네, 지금 총리가 이 구미에 소재한 도레이 첨단 소재 이 부분에 지금 공장을 방문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3일날 갔어요. 자, 지금 어떤 분이 나한테 글도 보내오기도 했는데 제가 재벌들 보고 이 마스크 필터를 생산하게 해라. 중국이 마스크 필터를 지금 수출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마스크 필터가 생산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 중국이 안 하니까 결국은 한국이 마스크를 못 만들게 됐다. 마스크가 나머지는 그냥 봉제 재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필터가 핵심인데 그 필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한테 제보를 해오셨어요. 제가 그 말도 맞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비슷한 거를 만드는 데가 없겠느냐. 충분히 한국에도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멜트 블로움 필터라고 MB 필터라는 부분이 지금 마스크에 들어가는데 공급 부족이라는데 근데 이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이 회사 자, 이 회사가 일본계 회사입니다. 옛날에 세안미디어 이쪽에 세안 부분이 이제 도레이로 넘어가 버린 모양이고 일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세계적인요.
자, 그래서 완전히 강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 도레이 첨단 소재가 기저귀를 만드는 라인을 변경을 해서 마스크 필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 앞판 뒷판에 이 MB 필터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KF80, KF94 등에 다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는 대부분 부직포인데 도레이 첨단 소재가 국내 부직포 시장 점유율의 50~60%를 차지하는데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서 이 MB 필터 공급이 지금 부족해져서 중국에서 수입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레이 이 첨단 소재가 3주 전에 기저귀 라인을 전환해 마스크용으로 바꾸고 설비 변경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4톤의 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데 국내 11개사 가운데 4위인데 그래서 마스크용 필터 정산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위생용품 부직포, 기저귀, 물티슈 이런 생산업체의 제조 공정을 MB 필터 부직포 제조 공정으로 전환하고 마스크 완제품과 MB 필터 생산을 정산을 위해 예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가 늘리려니까 이 마스크를 늘리는데 들어가는 필터가 부족했다. 결국 지금 일반일인이 어쩌니 해도 사실상 100% 일본 기업인 도레이 첨단 소재에 정부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기저귀 라인을 마스크 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생산하지 않습니까? 자, 국내에서 이 의류 대기업들이 많은데 자, 이런 데는 왜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한폐렴 모금이 속출하는데 현장에는 밥이고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가운도 제대로 못 사고 방호복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800억이 쌓였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818억 7천억이 쌓였다는 겁니다. 각종 단체예요. 자, 기업들도 지금 많이 내고 연예인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행안부가 성금을 관리 감독할 책임 권한이 없으니 모금 기간이 자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각 기관은 모금 기간이 끝난 뒤에 배분위원회를 열고 지자체별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자금을 배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500억이 그다졌는데 지자체가 이걸 배분할 때까지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했을 때는 모금 기간이 성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냈을 때는 이렇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죽거나 대기하고 하루치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만 준 배급제 한다 하고 그렇다고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2조 3천억의 쿠폰을 뿌리고 도대체 모금은 언제 집행이 됩니까? 자, 그런데 급하니까 일본 업체에 SOS를 때리고 이게 나랍니까?